오늘 리뷰는 바로 SMP 용자경찰 제이데커. 드디어 SMP로도 제이데커가 발매를 했습니다. 발매는 2024년 7월 29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6,600엔.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은 분명 이전에 다른 SMP들은 또는 슈퍼미니 프라들은 그냥 작품명, 예를 들어서 용자경찰 제이데커면은 제이데커 1 하는 식으로 본체를 좀 나눠서 상자 3개 정도로 막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근데 제이데커부터는 아예 그냥 제이데커라고 이름을 바꿔, 일러스트도 바꿔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발매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징적이다. 분명 옆 라인에는 뭐 제이로더 A, B 막 뭐 위에 이미지가 A, B 하고 밑에 데커드 막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패키지의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느낌이에요. 기존의 SMP나 슈퍼미니 프라 때도 봤었던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뭐 지체할 거 없이 곧장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스티커인데 당연하지만 그동안 미니프라 계통이 다 그랬듯이 스티커 많이 씁니다. 일단은 제이로더의 옆라인, 폴리스 요거 다 스티커다 보니까 짜란 스티커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큼지막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날개 쪽에 들어갈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보면은 요 스티커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이 선 안에 있는 거는 데커드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스티커가 몇 개 있어요. 일단 제이데커의 눈 부분을 어차피 도색이 되어 있긴 한데 원한다면 스티커를 붙여도 되게끔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작은 스티커들은 뭐 이렇게 여분의 스티커도 넣어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선택적으로 이제 제이데커의 어깨가 될 부분, 그러니까 제이로더의 요 차량의 옆부분이죠. 거기에 들어갈 브레이브 폴리스의 엠블럼 스티커도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다 사용하는 스티커네요. 그 외에도 이제 브레이브 유니버스 소그레이더의 홍보지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2개 들어있었고 이제 제이데커 조립 매뉴얼과 변형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제이데커용이다 보니까 뭐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 있어요. 먼저 무장류 볼까요? 전자경봉. 기본적으로 약간 3단봉 같은 느낌이죠. 손잡이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다던가 접합선 같은 부분들, 이제 접히는 부분들이죠. 요런 작은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 버스터. 기본적으로 옆에 들어가는 이 무늬 부분은 이제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빨간색은 위아래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만 전체적인 형상은 뭐 꽤나 나쁘지 않은 그런 실루엣 가지고 있죠. 평소에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다가 앞부분에 파츠를 한번 떼어내고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껴주면 버스터 모드, 제이 버스터. 일단 제이데커 단독 필살 무장 중 하나죠. 고출력의 빔 캐논을 쏘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총구에 구멍이 없다는 거. 구멍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그 외에 손은 액션용 편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경례 포즈 등에 사용할 쫙 편손, 손날 손이죠. 그 외에 뭐 꼼짝 마라 할 때 사용할 이제 검지만 편손. 그 외에 무장손은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커드 전용으로 이렇게 총을 든 손과 경찰 수첩을 든 손. 경찰 수첩은 스티커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스티커의 디테일이 꽤 나쁘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앞면만 붙다 보니까 이렇게 뒷면은 일반적인 형태,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합체 시 사용할 프로포션 파츠로 해서 흉부 파츠랑 제이데커의 헤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변형할 땐 사용할 수 없고 이제 합체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파츠죠. 사이즈가 좀 달라요. 나름 또 금색의 도색도 다 되어 있고요. 파츠 분할도 깔끔합니다. 헤드는 눈이나 턱 부분에 도색되어 있는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은 다 파츠 분할, 클리어 레드도 파츠 분할되어 있어요. 흉부 파츠 역시 이 아래쪽의 검은색은 파츠 분할입니다. 자, 그럼 본체인 데커드 그리로 제이로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데커드부터 볼까요? 먼저 데커드의 비클 모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커드 차량의 모티브가 그 쉐보레 콜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콜벳 특유의 느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앞부분이 좀 길쭉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럼 약간 분위기? 그거는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느낌 자체를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계속 보면서 어색하다 느꼈던 부분이 저희 차량의 뒷부분이었습니다. 뒷바퀴가
사람 탑승하는 거 바로 밑에 있어요. 요게 좀 이게 저게 맞나? 바퀴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뒤를 봤을 때 특히나 이 창문 뒤쪽 유리창이 거의 뭐 뒤에 거의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차량 후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차량을 보면서 조금 어색하다 그렇게 느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고로 옆에서 보이는 색상 중에 흰색 제외하고는 다 스티커입니다. 예, 그나마 여기 금색깔 도색된 파츠 정도 바퀴 스티커고요. 옆에 검은 색깔 라인 앞에 있는 요 라이트 부분부터 뭐 싹 다 검은색은 다 스티커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와중에 스티커 재단이 안 맞아가지고 휠이 정중앙이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조립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뭐 유리창 부분도 파란 색깔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당연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바퀴 굴러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계속 요 밑에 막 이렇게 스티커가 약간씩 까졌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하얗게 까졌잖아요. 이게 지금 합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티커의 까짐이거든요. 합체할 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뭐 아무튼 비클 모드는 이렇다라는 거고, 체인지도 해볼까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차량의 앞부분을 다리로서 펼쳐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팔을 옆으로 들고 어깨를 내리고,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느낌이죠. 체인지 데코드. 일단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이 등에 있는 짐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6.9cm? 대충 7cm라고 쳐야겠네요. 머리까지 하면 6.5cm예요. 자, 그래서 외형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변형 과정이나 기믹 자체는 좀 감성 있고 좋았어요. 예.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제 데커드의 외형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맞나? 물음표 글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단 자세히 좀 보면은 머리 부분, 머리 자체는 거의 다 도색되어 있습니다. 금색, 파란색 다 도색되어 있어요. 근데 얼굴의 조형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눈은 따로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눈까지 도색하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몸통 같은 경우도 파란색은 도색이거든요. 하얀색은 스티커고요. 빨간색은 파츠 분할입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아예 색을 덮어놨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그럭저럭 깔끔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깨로 가면은 역시 어깨의 요 라인 부분 요거 당연히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 팔 하박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맞죠? 굳이 따지면 또. 그리고 파츠로 해서 주먹손 조형이 되어 있고요. 골반으로 가면은 고관부, 골반의 파란색 부분 있죠. 이 세로 부분은 도색이고, 빨간색과 이 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요 양옆은 스티커입니다. 빛에 비춰보면은 딱 스티커라는 게 티가 나죠. 그리고 대망의 무릎부터 발까지, 이게 진짜 우와, 이거는 그래도 와,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야 하나, 차라리 완전히 감성을 살려서 다리를 그냥 움직일 수 없게 모아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간혹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발이 없다는 거. 발이 없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발꿈치 역할을 해줄 안쪽에 핀이 이렇게 양옆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나름 다리 가동이 있습니다. 다리가 좌우로 벌어져서요. 허벅지 회전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바닥에 좀 더 편하게 세워줄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고관절도 크게 앞으로 들 수 있다던가, 이게 기본적으로 무릎은 이중관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액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션이 좀 가능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허리도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리 돌려가는 액션까지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름 무릎 꿇기도 가능하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런데 하체 가동은 이렇게 꽤 괜찮은데요. 상체가, 이게 팔꿈치는 굽혀집니다. 팔꿈치는 생각보다 크게 굽혀져요. 단일 관절인데도 엄청 움직이죠. 근데 팔이 앞으로 안 들려요. 팔 가동이 변형용 요 가동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들고 내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어깨가 앞으로 안 들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해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던가, 이런 식이다 보니 액션 포즈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총을 앞으로 겨눈다거나 경찰 수첩을 앞으로 보여준다거나 요 정도? 더구나 이게 세우기가 조금 난해한 게 발 보면은 뒤쪽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요 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틀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는 무게중심이 좀 틀어졌을 경우에는 곧잘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 부분 뭐 상체 확대하면은 그래도 데커드긴 하네 요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식 사진에선 팔을 앞으로 든 느낌? 좀 크게 든 느낌을 이런 식으로 했던데? 이렇게 손목을 돌려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요런 식으로 한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 나름 팔을 좀 뻗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리고 코토부키아 프라모델이랑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간만에 또 꺼내봤습니다. 코토부키아 데커드. 코토부키아 쪽은 당연히 프라모델이고 변형이 없어서 이제 외형에 집중한 형태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도 뭐 다 좋아요. 뭐 무릎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 발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더 실루엣이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네요. 다음은 제이로더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가슴 장식이 겉에 없네? 이거였어요. 원래 과거 DX 완구 같은 경우는 딱 이 차량 상단부에 그 가슴에 금색깔 장식 있죠. 그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걸 숨겼더라고요. 요거는 멋지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역시 스티커가 좀 이것저것 좀 큼지막한 게 많이 쓰였다. 옆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폴리스, 브레이브 폴리스의 요 엠블럼, 요 앞뒷부분 전부 다 큼지막하게 스티커고요. 재단은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딱 공간에 맞게끔 재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 뭐 유리창인 파란색이라던가 검은 색깔 라인 이런 것들도 다 스티커고요. 그래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요 밑에 있는 검은 색깔 라인 있죠. 이거랑 앞에 있는 그릴의 은색 부분, 요거는 파츠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라이트는 스티커인 거죠. 조형 자체도 각진 형태의 느낌 잘 살려놨고요. 위로 가면은 요 이제 빨간 색깔 부분은 클리어 레드 파츠 분할이기도 하고, 윗부분에 거대한 라이트 부분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 덕트 파츠, 회색깔 파츠가 파츠 분할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위에 검은 색깔 라인 뭐 당연히 스티커입니다. 그 위쪽으로 제이데커의 날개 되는 부분이죠. 파란 색깔 라인 부분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지만은 조형 자체는 좀 길쭉길쭉해가지고 그 부분은 꽤 좋더라고요. 제이로더 자체가 이렇게 살짝 위에서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여서 그거에 참 좋았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빈 공간들이 보이다 보니까 완전히 옆에서 보는 것보단 조금 위에서 보는 게 이쁘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 브레이브 폴리스, 폴리스라는 이 부분도 당연히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퀴 부분인데요. 앞바퀴 휠 부분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회색은 파츠입니다. 그치만 여기까지는 뭐 그래 오케이. 근데 뒤로 가니까 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바퀴의 디테일이 스티커, 그것도 반쪽짜리 스티커고 아래쪽으로는 나름 또 조형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물론 바퀴가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라는 느낌과 함께 되게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제이데커의 발이 될 부분이죠. 이쪽에 나름의 요 발꿈치도 좀 있기도 하고요. 이 발바닥이 될 부분도 나름 디테일이 또 있기도 하고요.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 차량의 하부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서 좀 익숙한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요 팔이 수납되어 있는 요 모습 자체가 어릴 적에 봤던 그 DX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그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날개 부분을 펼친 다음에, 참고로 날개가 연동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만 펼쳐도 기어가 있어서 같이 펼쳐집니다. 요렇게 해서 안쪽에 이렇게 캐논이 수납되어 있어요. 캐논 자체는 이렇게 연장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서 캐논의 요 끝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나름 또 무장이 재현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좀 만지다 보면 이렇게 내려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그러다 보면은 이 앞바퀴가 안으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이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평이 한 번씩 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바퀴를 빼줘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 그리고 합체하기 앞서서 이 비클 모드의 데커들을 제이로더에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그 DX 때 있었던 기믹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발꿈치 되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고, 안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데커들을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거의 끝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버를 덮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수납 기믹은 또 감성 있죠. 자, 그럼 합체해봐야겠죠. 브레이브업 제이데커를 꼭 외쳐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순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밑에 주의사항도 써 있습니다. 처음 합체를 하는 경우에는 데커드가 된 느낌으로 제이로더를 컨트롤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도 데커드가 된 기분으로 직접 조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데커드는 비클 모드로 되돌려 놓도록 할게요. 다음 J로더를 조작해 주도록 합시다. 날개를 일단 펼쳐놓고요. 뒤로 가서 발을 펴줄 건데 발목 자체는 정확히 발의 관절이겠네요. 이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SMP 계통의 그 여러 가지 관절들 겹치고 겹쳐놓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혀져 있던 발을 펴고, 참고로 이번엔 발꿈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때는 이렇게 발을 조작해서 좀 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양옆에 커버도 위쪽에 고정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핀을 빼고 이중관절이니까 이거 잘 접어서 라인에 잘 맞춰주고, 이 끝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게끔 해주고 덮어주면 쏙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양옆 다 이렇게 커버를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외장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오므리려고 그래도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때 이제 다리를 좌우를 갈라주고 종아리로 갑니다. 종아리에 보이던 이 바퀴 하나 있잖아요. 이 바퀴를 종아리 외장과 함께 그대로 안으로 접어서, 이 내부가 지금 텅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는 걸로 안쪽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철이 사라지면서 이 아머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다음 무릎에 있었던 캐논 부분 펼쳐주면은 이 중간에 작은 파츠 하나가 끼워져 있거든요. 이 파츠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대로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요 구멍 부분을 막는 마개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막아두는 게 훨씬 깔끔하니까요. 그리고 양쪽 다 막아줬으면은 이 중간에 관절이 있으니까 무릎을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살짝 연장되는 기믹이 있어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 양쪽 다 살짝 잡아당겨서 빼줍니다. 그 다음 모여있는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좀 빼서 골반을 벌려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벌렸으면은 하체 쪽은 변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날개 양옆에 있던 하얀색 커버를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백팩의 앞쪽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한번 세워줍니다. 그 다음 커버 부분을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백팩 안쪽으로, 이제 날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가슴 장식 부분, 접혀져 있던 가슴 장식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게 그 커버 안쪽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난해하거나 또는 복잡할 수 있어요. 이제 어깨 부분을 좌우로 벌려줄 건데 일단 가운데를 가릅니다. 갈라놓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처음 할 땐 되게 애매합니다. 안쪽에 있는 이 은색깔의 어깨 관절 있죠?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을 이 바깥쪽으로 빼줘야 해요. 이 좁은 공간을 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팔을 빼줍니다. 주먹 부분을 잡고 팔꿈치를 들면서 천천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먼저 빼줍니다. 안쪽으로 접혀져 있는 어깨 관절도 이렇게 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쭉쭉쭉 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주먹이 없어졌으니까 꺼내는 거 할 수 있겠죠.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은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이 뒤쪽에 있는 검은색 파츠에 프레임이 계속 걸려요. 그죠? 계속 걸립니다. 당연하지만 이때 그냥 힘주면 부러지겠죠. 어느 정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이 어깨 외장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빠졌다 하는 슬라이드 하는 기믹이 있어요. 일단 어깨 외장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놓고요. 어깨를 가슴 장식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프레임도 같이 움직였죠? 어느 정도 기울였으면 이때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세요. 물론 이럴 때 반대쪽에 있는 어깨랑 간섭이 있는데 어깨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이 걸리는 걸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를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어깨 프레임을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팔을 내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봅시다. 어깨를 가슴 장식 방향으로 기울여주고 그대로 어깨 프레임을 꺾어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프레임을 꺼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팔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직 주의사항이 안 끝났는데 이 어깨 외장을 연결하고 있는 조인트, 관절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합니다. 어깨를 그냥 막 잡고 움직이면은 물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이 검은 색깔 부분이 축이거든요.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축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안에 어깨 안쪽으로 집어넣고 딱 여기 힘으로 지탱을 해주고 검지손가락으로 바깥쪽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이제 어깨 관절이 뒤틀리지 않게 잘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번거로운 것 같으면은 조립할 때 이 검은 색깔 축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살짝 갈아주면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힘을 주면서 어깨 내려주고 앞에 있던 바퀴 안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어깨를 안쪽으로 슬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펼쳐놨던 날개 접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하얀 색깔 프레임 째로 뒤로 쭉 넘겨줍니다. 그 다음 다시 날개 펼쳐주고요. 꺼내놓은 팔도 앞을 보게 돌려주고 그리고 데커드가 옵니다. 이때 데커드가 위에서부터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좌우에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데커드를 고정하기 위한 돌기도 앞뒤로 다 있거든요. 잘 보면은 여기 검은 색깔 파츠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데커드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스티커랑 정확히 맞닿는 부분이라 가지고 너무 끼웠다 뺐다 하면 이제 스티커가 저처럼 이렇게 까진다라는 거. 일단 합체 시 포인트. 몸통 안쪽에 보면 이 검은 색깔 핀 2개가 양옆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데커드의 겨드랑이에 흰 색깔 파츠가 양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잘 맞춰서 데커드를 배치하고 꾹 눌러주면 이렇게 핀이 안쪽에 흰색 파츠를 누르면서 머리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연동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아주 좋은 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진짜 작지만 강한 기믹. 요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골반을 아래로 접어서 짠! 마무리로 뒤에 펼쳐져 있던 백팩 프레임을 위로 접어주면 딱 밀착이 되거든요. 합체 J 데커! 인데 요거 이제 프로포션 파츠를 안 쓴 거. 아무래도 머리가 많이 작습니다. 가슴도 나쁘진 않지만 접합선들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머리 그 자세 그대로 이제 머리 뽑고 프로포션용 헤드로 교체를 하면은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갑자기 커지거든요. 그거랑 가슴도 데커드의 이 허리째로 뽑아주는 거거든요. 허리째로 뽑고 그대로 교체. J 데커! 훨씬 보기 좋아졌죠. 이렇게 해서 J 데커의 완성인데 프로포션 파츠를 썼을 때 확실히 이 SMP J 데커는 딱 이 모습을 위해서 또 디자인이 된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완성됐을 때의 느낌은 꽤 보기 좋습니다. 데커드가 다소 충격적일 뿐 J 데커 프로포션 파츠 썼을 때는 상당히 볼만하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날개가 좀 길다라는 거? 의외로 좀 길쭉하고 샤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날개 부분이 꽤 볼만하네? 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원래 설정화대로 좀 짧고 두툼한 느낌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길쭉한 느낌도 꽤 괜찮다. 이것도 코토부키야 프라모델과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엇비슷해요. 의외로 사이즈가 좀 더 작겠거니 했는데 진짜 아주 약간만 더 작더라고요. 머리 하나 정도 작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앵글을 좀 올려보면은 되게 미묘하게 작죠? 뭐 큰 차이는 안 난다라는 느낌이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로는 SMP 같은 경우는 변형 합체를 구현을 하면서도 프로포션 파츠 2개만 썼는데 딱 요 정도 프로포션 요런 모습이라는 게 꽤 볼만합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은 확실하게 프로포션 차이가 꽤 있죠.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 자체는 의외로 잘생겼다? 이게 사이즈 생각하면은 나름 또 샤프하게 조형된 편이라가지고 그거 꽤 괜찮았고요. 구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은색 포인트들 양옆이랑 머리 위에 있는 건 다 파츠 분할 깔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가슴에 브레이브 폴리스 엠블럼도 보면은 요 금색깔 내부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파츠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데커드 상태면은 이건 도색이에요. 여기에 있는 검은색은 도색이지만 여긴 파츠 분할. 그리고 금색도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양옆에 있는 이제 가슴 장식 부분도 금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어깨야 아까 뭐 제이로도 때 봤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고요. 그나마 바퀴가 안으로 들어갔다 슬라이드로 이런 느낌이 좀 있겠고요.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접합선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일단 바깥쪽에 보면은 또 마개가 하나 있어요. 덮개를 이렇게 벗겨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타나거든요. 누가 봐도 합체용 구멍이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서야 한번 살펴보는 이제 무장손입니다. 무장손 겸 주먹손이죠. 약간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끝부분이 모서리가 살짝 둥근 사각형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손등까지도 살짝 구멍이 파먹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모양 자체는 뭐 주먹의 디테일들, 뭐 손가락 디테일들은 딱히 뭐 불만은 없습니다.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금색깔의 작은 부품도 분할이 되어 있다던가 뭐 깔끔합니다. 빨간색도 분할이고 검은색도 이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 스커트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맥스캐논4라든가 이런 거를 결합을 하겠죠. 조인트 같은 걸 끼겠죠. 아니면 정말 한쪽으로만 쓰나? 이쪽은 약간 지지대 같은 걸 끼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조형이 살짝 각진 느낌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도 약간의 패널 라인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 가운데 들어가는 빨간 색깔의 작은 스티커 빼고는 역시 이제 스티커는 다 가려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옆 라인 같은 경우도 다시 커버를 열어보면은 깔끔하게 포개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딱히 대단히 겉에 드러난다 이런 거는 딱히 없어서 뭐 깔끔하고요. 역시나 종아리 쪽도 매끈하고 안쪽으로 이제 커버가 들어간 형태잖아요. 이걸 벗겨보면은 아까 데커드 수납하던 그 공간이에요. 이 안쪽 공간이. 이 빈 공간을 커버로 덮어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요거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좋았다.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뭔가 수상한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합체를 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합체를 위한 흔적이다? 요런 걸 좀 찾아보자면은 이 겨드랑이에 핀 있죠. 검은 색깔 핀. 분명 이게 다리에 있던 외장 부분을 고정하는 핀이었는데 이것도 합체에 쓰일 수 있는 핀이긴 하죠.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리 외장인데 합체하면서 이 다리 외장이 이렇게 막 겉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벌어진 거 보면은 안쪽에 웬 슬라이드 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외장 자체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이제 알겠죠. 이것도 합체를 위한 슬라이드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부분은 조립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 슬라이드하는 회색깔 파츠 있단 말이에요. 회색깔 파츠를 먼저 끼우고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매뉴얼상 이 기다란 검은 색깔 파츠를 다 조립하고 그리고 회색도 다 조립하고 끼우래요. 이거를 슬라이드를. 근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줄 만한 공간도 부족해가지고 끼우는데 좀 불안불안하게 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 관절은 기본적으로 볼 관절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돌아가는 거는 일단 걸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돌아가고요. 의외로 시선 처리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대신에 만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게요. 예를 들어 뭐 허리를 움직인다 그러면은 딱 만지다가 이렇게 잠깐 들려요. 데커드가 들린 거거든요. 이거 지금 수시로 한 번씩 만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그 SMP 특유의 접고 접어놓은 관절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어깨를 옆으로 빼고 뭐 이렇게 들고 내리고 뭐 앞으로 꺾고 하는데 앞으로 꺾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이게 장식이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되니까 장식을 앞으로 더 굽히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장식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각도는 이걸로 고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팔을 들면서 어깨를 살짝 조작을 하면서 요러면은 이제 팔을 크게 앞으로 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변형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깨 외장 자체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이 부분에 관절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은 이 어깨 프레임에 이렇게 어깨를 드는 관절 하나, 그리고 변형할 때 썼던 이 검은 색깔 축, 그러니까 이 어깨 외장축이죠. 이 외장축이 또 하나, 그리고 들어 올려 보면은 이 팔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해가지고 이 팔 옆으로 들는 부분만 해서 관절이 지금 4개인가 들어가 있는 거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좀 만져보면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팔 하박도 회전을 합니다. 근데 관절을 딱 정렬시키면은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거기다가 기존의 SMP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손목 외장 자체에 또 관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목을 크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부분에 손목이 회전을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편하게 이렇게 손 꺾어가면서 방향 돌려가면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허리, 축관절로 아주 크게 그리고 편하게 돌아가는 허리입니다. 여기서 흉부 쪽으로 이렇게 관절들이 또 접혀있기 때문에 허리를 크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숙이는 건 가능한데 뒤로 넘기는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가면은 백팩을 이렇게 뒤로 좀 후퇴시켜주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날개가 이렇게 뒤로 V자로 꺾이는 관절이 없어요. 딱 접혔다 펴졌다만 하기 때문에
날개를 앞에서 봤을 때 좀 더 V자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앞으로 들 때 날개랑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빼고 팔을 들어야 편하게 들어지고요. 완전히 어깨를 밀어넣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백팩이랑 간섭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크게 들려요. 옆으로도 그렇고요. 앞뒤 다 들려요. 그래서 내부 공간 크게 확보 가능하고요. 추기동 기믹은 없습니다, 따로.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게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각도에 따라서 좀 걸리기도 합니다, 스커트에. 간섭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것도 90도까지도 편안하게 허벅지 쪽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쪽에서 또 이렇게 다리 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좌우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뒤쪽으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놔서 허벅지 회전하는 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거의 뭐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꿈치만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쪽에 또 이제 접이식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쭉 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거나 완전히 뻗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꺾는 축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접지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고관절 추기동은 없어도 무릎 꿇기는 아주 멋들어지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손을 뻗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요런 포즈. 아우, 요런 거 좋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리도 좀 숙여가면서 멋들어지게 또 한번 세워봤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냥 세워놔도 충분히 이쁘긴 하네요. 근데 이게 포즈를 취하려고 할 때 이제 딱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뭐 골반 뒤쪽 중앙에 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이드 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뭐 백팩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골반을 잡는 조인트, 액션 베이스 3에 들어있던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골반 사이에 끼우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골반 뒤쪽을 건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좀 튼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요거 이 골반을 잡아주는 조인트, 여기도 구멍 뚫려있는데 이거 3m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댑터로 해서 3mm 규격의 스탠드를 쓸 수 있다. 첫 번째 포즈는 뭐 당연하지만 합체 완료 포즈 제이 데커. 역시 뭔가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이 포즈 굉장히 중요한 포즈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전자경봉 포즈. 처음에 딱 빼들었을 때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전자경봉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던 모습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어깨를 이런 식으로 쫙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달려가서 전자경봉으로 적의 로봇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죠. 이런 포즈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 SMP 용자류가 이 손목 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뻗는 액션? 이런 게 좀 괜찮거든요. 추천하는 포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름 센스 있었던 게 이 다리, 아까 외장 부분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벌어진 기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이버스터를 뽑아드는 액션이 가능합니다. 제이버스터 수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뽑아드는 액션만으로도 어느 정도 또 그 감성을 채울 수 있잖아요. 요런 건 또 재미있는 포인트였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볍게 사격하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요것도 꽤 나쁘지 않은 포즈죠. 그리고 이렇게 양손에 무장을 쥐고 왼손에 전자경봉 들고 다수의 적을 상대하던 액션, 그 파트도 꽤 좋았어요. 양손에 무기를 들었지만 발차기로 적을 파괴하던 그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이 버스터! 제이 데커의 필살 무장이죠. 근데 생김새 때문에 분명히 약간 빔 캐논급의 그런 출력을 보여주지만은 약간 빔 라이플처럼 생겨가지고 제이 데커는 약간 슈퍼 로봇보다는 약간 리얼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 그리고 너 같은 악당은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거 꽤 멋지네요. 카리스마가 제이 데커 특유의 카리스마가 좀 사는데요. 오. 그리고 경찰이다 보니까 거수경례하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각도 잘 나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MP 용자경찰 제이 데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이 데커는 분명히 좋거든요. 특히나 프로포션 파츠 다 썼을 때 이 모습은 정말 이뻐요. 굉장히 조형도 좋고 가동도 좋고 액션도 잘 나오고 하니까 너무 이쁜데 데커드가 제가 생방송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코어 용자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커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데커드가
많이 안타까웠잖아요. 솔직히 많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합체했을 때 이 모습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 나올 이제 건맥스라든가 아니면은 듀크파이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합체했을 때의 모습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마이트 가인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완성하고서 합체하고서 좀 가지고 노는 그런 액션 포즈 취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